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도 강바닥을 몰래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4대강 특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영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 시사 장학 퀴즈. 오늘은 세계 최초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시사 장학 퀴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 제출, 전담, 저렴 평론가 김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저속도 있습니다. 저속이 가장 예, 저속. 예. 권력은 강물이어야 합니다. 강물은 흐르는 것이고 또 흘러야 썩지 않거든요. 흐르는 강물을 맡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썩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짧고 괜찮았어요. 네. 길면 감사합니다. 길수록 안 좋아요. 예. 저희가 이 현장에 와서 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이 강 바닥을 파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네. 파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만한 물고기들이 네. 때려 죽었답니다. 화면으로만 TV로만 이야기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 와서 받는 충격의 강도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만 돌려 먹었어도 죽지 않았을 물고기들입니다. 겨우 요만큼 강을 파는데 물고기 떼가 무수히 죽었거든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이 강을 파는데 한쪽을 막아놓고 물을 가둬서 땅을 파니까 그 안에 있던 물고기는 다 죽는 거죠. 당연하죠. 흐르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반하고 또 반해서 또 죽이고 음. 계속 죽입니다. 물고기를 네. 지금. 저희도 물론 현장을 보고 놀랐지만 처음 오늘 출연하신 이분들도 현장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우선 본인 소개들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송파에서 온 김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전 자가용을 들어왔습니다. 자가용을? 네. 저는 위성구에서 온 석씨라고. 정부에서. 네. 어떻게 오셨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제 고속버스.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점심 식사 대접하고 네. 출연료 두둑히 주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 여주 온천에서 온천도 함께 하고. 예. 나가고 싶으면 네가 돈 내고, 예. 네가 차 몰고, 예. 네가 기름 넣고, 네가 밥 먹으면서 와라. 네. 그렇게 돈 오신 분들은 내고는 아니지. 마치 출연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지만 예. 이분들이 돈을 써요. 예. 네. 또 소정의 출연료도 나갑니다. 예. 고 사장님, 고광원 사장님, 이 사람은 비방하지만 저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출연진분들에게 네.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네. 저희가 한 건 그게 답니다. 여기로 오세요. 네, 주소를 알려드리고 어떻게든 찾아서 일로 오십시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예. 대단한 분들이죠. 예, 사실은. 저희가 낙동강까지 가려면은 좀 면목이 없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경기도의 끝인 이 여주로 모셨습니다. 예. 네. 곧 강원도예요. 아니 살짝 조금만 가면 강원도야. 원주야 원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주신 대단한 분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4대강 말로만 듣다가 여기 와서 직접 공사 현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세요? 저렇게 물 가둬놓고 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처음 봤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그죠? 화도 나고 그러시죠? 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 절반은 아름다워요, 굉장히. 근데 저기 나머지 절반을 보면 온통 뒤집어 놨습니다. 온통. 자, 그러면은 그 같이 나오신 아내분 보시니까 어때요? 맞아요. 대단한 발견을 하셨군요. 예. 자, 그러면은 복장이 굉장히 모자와 어울리시는 공사하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찾아오신 예. 멀리서 찾아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걸 보니까
네. 아 정말 이 강물도 썩고 있지만 눈물의 의미도 썩어버렸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던데 저는 가소로웠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던 눈물을 흘리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습니다. 예. 신기하죠? 네. 보셨습니까? 그 눈물 흘리는 장면? 신문에서 봤는데 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봤습니다.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치미스를 들었다. 제가 음향 전문가들, 특히 사운드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와대 뒷산까지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느냐? 네. 수 킬로미터 거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청와대 방향으로 스피커를 돌려가지고 짱짱하게 울려 퍼지게 하되 주변 사람들 고막이 다 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들린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입만 그 열면. 당시 촛불 집회 때 말이죠. 네. 그 스피커가 저기 조선일보 방향, 남대문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고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막도 아무도 안 터졌잖아요. 예, 그렇죠. 게다가 또 천안함 사건도 보십시오. 아니 뭐 무슨 어뢰에 의해서 공격에 대해서 쪼개졌다고 그러는데 네. 고막 터진 사람 또 뭐 화약 냄새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다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알고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 또 저 유가족들에게는 희망을 또 잔뜩 얹어줬습니다. 69시간 기다리시면 된다. 예. 사실은 그 침몰하는 순간부터 이미 네. 환기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침수가 돼서 사실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데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 일단 이제 그쪽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네. 사이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겠죠. 이런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의 의미가 썩어버렸습니다. 강물도 썩고 물이 썩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선물 소개해 예. 주시고. 자 오늘도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리시티 반경 50km 이내에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유기농, 확실한 유기농, 트루 유기농, 퓨어 유기농. 예,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명품 유기농 수제차 리시티. 예, 미국 유기농 인증에다가 또 공정무역 인증까지. 예. 리시티는 또 그걸로 유명합니다. 네. 원래 사무실이 주차 빌딩이 있었어요.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주차 빌딩이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저희가 리시티. 굉장히 의아해서 한번 가봤어야 될 걸. 예, 도대체 주차 빌딩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을까? 예. 어쨌든 이사했다고 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예, 리시티 오늘 선물로 준비가 됐고요. 또 오늘 저희가 또 이 모처럼 저희가 이 삽을 모종 삽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예, 1회, 2회 때 선물 협찬이 전혀 없었을 때, 네. 예, 굉장히 저렴하게 약 2,000원에서 3,000원대 예. 선물로 예, 해결했을 때 예. 그때 삽이 다시 등장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쪼개지거나 네. 피로 파괴가 금방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또 함께해주는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준비했습니다. 머니플랜 moneybook.co.kr 너무나 깨끗한 회사입니다. 깨끗한 회사에서 만드는 정정당당한 그런 프로그램 1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회계사도 이용하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이용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맞이 춘궁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협찬을 해주셨는데 사외가 아니라 사내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자체 조달이라고 예. 하죠. 자체 조달. 한결의 책을 말하다 해서 예, 또 책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연준혁 지음의 사소한 차이 그리고 고독이 나를 위로한다. 예.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 예. 이분이 쓴 고독이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김선우 장편 소설 예. 캔들 플라워 이게 촛불 광장 여자들 꽃이 되다 뭐 이런 타이틀로 봐서는 친북 좌파 성향의 그런 소설이 아니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도서출판 참나무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가 준비됐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떡찰 이 사건으로 또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미 다 예견이 돼 있었고 또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검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해서 검사를 투표로 뽑자는 겁니다. 예, 너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떡검.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삼성을 생각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독점 기소권을
주는 대가로 예. 사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죠. 네.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예. 그러면 벌금을 무는. 벌금을 먹든 아니면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든 예. 아니면 감옥에 가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착한 콘서트. 예. 착한 콘서트. 한겨레가 이제 5월 15일에 창간 22주년이죠? 예. 그리고 또 한이TV 개국 1주년입니다. 그래서 서강대 앞에 있는 마포문화센터에서 특별한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이한철 밴드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전 이제 조용필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예. 조용필 씨는 안 나오죠? 예. 저도 뭐 동방신기 정도밖에 모르는데 네. 그런 분이나 그런 그룹은 안 나옵니다. 예. 여간 하여튼 음악성이 확실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입증이 된 그런 최고의 팀들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유료 공연인 것 같지만 무료 공연입니다. 근데 미리 초대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 저희 티켓도 오늘 마련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대미를 장식하는 선물은 바로 라피자입니다. 우리밀 피자와 유기농 차. 예. 방부제 없는 우리밀로 반죽하고 임실치즈 100%를 사용하며 또 무공인의 유기농 전문 업체죠. 여기서 모든 농축산물을 공급받습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벗 라피자. 예,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이 또 4대강 현장에서 진행하는 만큼 저기 뭐 혹시 이거 필요하십니까? 다 컸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즐기시고. 예. 저 탑승하고 있는 운전수가 예. 성이 이씨란 말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가리를 좀 굴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요했습니다. 실로폰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늘상 노래를 불렀는데 지난주에 선물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겨레에서 또 이렇게 하나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예. 새로운 실로폰. 없어야 장만을 합니다. 예. 없어야 장만합니다. 여기는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카메라가 만약에 너무 노후됐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선물로 드리면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 소개 마쳤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여권으로부터 좌파 스님으로 낙인 찍힌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얼마 전 있은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에서 4대강 사업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피로 파괴되기 직전의 로봇 물고기, 2번 이명박의 난, 3번 대국민 사기극, 4번 쥐랄 연병, 5번 상감마마는 호환마마. 자, 하나, 둘, 셋. 예. 대국민 사기극. 예. 틀렸습니다. 2번 이명박의 난. 자, 여기서 우선 선물부터 어떤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삼성을 생각한다. 예, 이거 잘 나갑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수경 스님의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연을 파괴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대강 사업은 국토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명박의 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좌파가 돼? 그러니까.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럼 예. 우파에게는 하늘이 자연을 파괴할 권리를 줬다는 얘기인가 원래? 글쎄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국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토를 파괴할 그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예. 자기들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안 했다고 예.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한나라당도 좌파야. 하여간 참 이명박의 난, 예, 이명박의 난이 언제 수습될지, 예. 근데 너무나 빨리 그 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4대강이 완전히 큰 어항이 된다면은 더 큰 불행이 오지 않을까. 요즘 그 추위와 함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공법도 네. 강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예. 물을 가두고 막 파내는 네. 이 공법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물고기 다 죽잖아요. 네. 당연히. 그리고 반대편으로 하면 또 반대편 물고기 죽고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면 가장 빠른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무조건. 예. 네, 거기서 자연을 생각하거나 생태계를 생각하거나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가장 빠른 공법. 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천안함이다 다른 여러 가지 시사 사안들이나 아니면 일상에
사대강을 잇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몰래. 예. 보통 이제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특히 KBS 네. 절대 안 하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방송도 사실 굉장히 무서워하고 자기 검열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와서 직접 이렇게 이명박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런데 추워요. 배고픕니다. 또. 예. 이분들은 돈 내고 나와요. 자기 돈 내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마치 온 나라가 백일장 경연대 회장인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지금까지 나온 소설 가운데 아닌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북한 잠수함이 엔진을 끈 채로 해류를 타고 남한 바다에 침투해서 공격했다. 2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형 스텔스 어뢰를 북한이 개발했다. 3번 북한이 특수훈련시킨 셋대들을 동원해 천안함을 공중에서 공격했다. 4번 몰래 배에 헤엄쳐 가서 배 밑에 장착해 터뜨린 것일 수도 있다. 5번 북한 잠수함이 중국 배에 숨어 백령도까지 들어와 4km 앞에서 어뢰를 쏘았다. 하나, 둘, 셋. 네. 네. 3번.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우스개 얘기로 나왔어요. 우스개 얘기로 우스개 나왔던 얘기 건데. 나왔고 나머지는 진지하게 나왔어요. 예.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물에 떠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해류를 타고 내려갔다는 게 뗏목이에요, 뗏목. 아니, 그거 잘못했다가 그 저기 태평양으로 나가면 어떡하려고. 예.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사람이 폭탄을 쥐고 헤엄쳐가지고 와가지고 배 밑에다가 아니 그 그 배를 가라앉히려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수중 삼손. 수중 삼손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말이죠. 네. 조선일보에 이보다는 좀 진화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수중어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잠수 복을 입고 이 어뢰에 탑니다. 모터 달린 어뢰에 타요. 그리고 돌진하는 겁니다. 천안함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미가제죠. 자살 특공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천안함을 쪼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천안함이 거기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글쎄 말입니다. 북한하고 내통했나 천안함이? 우리 글로 갈 테니까 격침시켜줘 이렇게? 그저 김성광 목사가 그랬잖아요. 군대 내에도 좌파가 있을 수 있다. 예. 배를 두드려가지고 모르스부호로. 아니 원래 작전 지역이 아닌데 긴급하게 뭔가 이동한 건데 북한이 도대체 거기 어떻게 왔냐고요. 잠수함 1년 내내 대기하고 있나 거기서? 물속에서? 게다가 또 그 정도 그 진짜 뭐 물속에서 모터를 달고 어뢰가 이동한다면 레이더에서 못 잡습니까? 그 소나사라고 하는데 네. 그걸 담당하는 병들은 네. 사실은 이 소리가 어선 스크류에서 나는 소리인지 물고기 소리인지 아니면 상선인지 아니면 돌고래인지 이거 다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뢰가 왔는데 소리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나사로 근무했던 군인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 어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스텔스 어뢰. 북한이 우리 몰래 개발했을 수도 있다. 미국조차 없는 스텔스 어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라면 원래 그 돌고래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 훈련시켜서 돌고래에다가 어뢰를 장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렇다면 그것이 스텔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속에서 쐈는데 탐지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다면 북한은 전 세계 배를 다 침몰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보수단체 특히 그 가스통 드시는 우리 어버이들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즉각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레이저 무기, 인간어뢰, 버블젯어뢰, 스텔스 잠수정, 항공모함 바닥을 뚫는 데다가 6만 명 고정가처까지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있잖아요. 중국 배에 숨어서 네, 중국 배에서 잠수함으로 접어서 왔나? 중국 배에 숨어서 들어왔다. 예. 예, 못하는 말이 없어요. 얘들은 소설가들. 아니, 지금 북한이 말이죠. 공격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유가 있었다면 예. 그리고 공격을 했다면 예. 지금 대대적인 그렇죠. 선전을 하고 있었겠죠. 게다가 진짜 스텔스 어뢰다 이러면은 우리의 신무기가 개발됐다면서 그러니까요. 실험했을 때처럼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그러니까 10년 좀 됐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최대 미스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체는 아마도 정권이 교체돼야 밝혀지겠죠. 예.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라도.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아 저기 근데 이게 저기 자꾸 저 KBS에서 말이죠. 이 천안함 그 희생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의 마감인데 이분들을 자꾸 영웅으로 추대한단 말이죠.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이 말이 맞다면 보수 언론의 주장이 맞다면 KBS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분들이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분들은 피해자고 희생자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그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거기서 득을 보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좀 득을 보고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 어떻게든 끌고 가고 예. 정권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짜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뗏목처럼 잠수함이 물에 떠내려왔다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조선일보의 그 정치부장이 얼마 전에 칼럼을 썼습니다. 아마 김어준 총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어뢰면 안 된다라는 억지 가설을 만들어서 사실까지 비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어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진실엔 관심이 없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어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는 말이죠. 네. 어뢰여야 한다. 어뢰야. 그 모든 것을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네. 단 두 줄 만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 조선일보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간 어뢰 가미가제로 천안함을 뚫었다. 이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아무 근거 없잖아요. 자기들도. 자기들도 근거가 없으면서 아니 근거 안 믿는다라고 타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로 그 북한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뭐 그럴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네. 정말 북한이 여기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현 정권이 사실 안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로죠. 그럼 더 욕을 먹어야 돼요. 더.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해서 스텔스 어뢰를 개발할 때까지 이명박 정권은 뭐 했나?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게다가 또 미국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계 최고의 그런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네. 그런데 그 감시망을 뚫고 북한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국에다가 전시작전권을 오래 좀 갖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자주국방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존심도 없는 거죠. 예. 사실은. 근데 또 뭐 결국 전시작전권을 미루기로 했다. 이양을 미루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그 선물부터. 삼성을 생각한다. 연속으로 예. 삼성을 생각한다 예. 나와요. 네. 잘 나갑니다.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함께 하시죠. 3번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된다고. 오래된 없는 사람께서는 진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술 함정 무스며 거의 함정을 했나 막말로 원래까지 가까워서 우리. 그런데 그게 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이야기하니까 지금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을까요? 1번 우방혈맹 관계, 2번 형님 동생 관계, 3번 동지적 관계, 4번 부적절한 관계, 5번 사사오입이 아닌 검사오입 관계. 하나 둘 셋. 2번 형님 동생 관계 아닙니다. 3번 와 아니 이 방청객으로 오신
싹쓸이 하시네 오늘. 예. 네. 저는 이거는 사실을 말했다고 봐요. 동지적 관계. 왜냐하면 동지적 돈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동지적 관계가 맞죠. 그러니까 예.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동지잖아. 이렇게 돈도 나누고. 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는 서슬이 펄에서 검사들이 이 차를 함부로 갈 수 없었다. 예. 정권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검사들 기강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검찰들이 더군다나 그 검찰을 감찰하라는 감찰부장도 네. 그리고 검찰의 장도 네. 이렇게 하는 대표만 지금 이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수십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십 명에 수백 네? 명. 지금 명단이 확보된 것만 수십 명이고 예. 50몇 명이라고 하죠. 200명 넘는다고 그 스폰서가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예. 실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 50몇 명이고 그 네. 방송 PD 수첩에서 네. 아마 뭐 2탄, 3탄도 계속 나오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전국에 스폰서가 이한 사람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요렇게 해먹던 애들이 한명수 전 총리가 뭐 골프장 대납 30만 원 했다고 네.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냥 응? 그리고 그쪽은 또 그 뭐야 오락가락 진술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문건이 있잖아. 수표 번호가 있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요. 아니래. 이 고발을 한 분이 지금 형 집행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형 집행 정지를 정지해야 된다.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네. 자기들이 붙잡고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감옥에 넣어놓고 예. 말 못하게 하겠다. 네. 면회도 못하게 하겠죠 아마도. 네. 진짜 이 한심한 실명이 공개된 박기준 부산지검장. 예. 성폭력은 안 된다. 뭐 이런 칼럼도 써가지고 아주 화제에 올랐던데. 예.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권한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아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는 또 PD 수첩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검사를 조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뭔데? 예. 지가 뭔데? 그러니까 검사 아니야? 공무원 아니야 그냥? 예. 응? 그 돈 어디서 나와? 세금에서 다 나와서 월급 받으면서. 그 박기준 지검장이 말이죠. 다음 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변조된 것 같다. 아유 예능 감각이 있어요. 의외로. 예. 게다가 또 천성관이 나하고 친하다. 천성관이가 되면은 검찰총장이 되면은 자신은 부산지검장이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사슬 또 어떤 그런 고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너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강금실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이 이참에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 글쎄요. 우리 똑똑한 검사님들이 BBK 파일을 다 지웠을까요? 예,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절대 안 지웠겠죠. 네, 보완했을 겁니다. 예, 요 검찰권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하실. 네, 너무 오래된 관행이고 이런 건 좀 고쳐줘야지 후배나 뭐 이런 검사들이나 배우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착화되고 관행하게 이런 포스들이 이어져다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걸 당연시하고 그걸 후배들이 또 그렇게 밀려받고 이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 스폰서한테 말이죠. 딴 지역에 있던 검사가 와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한번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예. 검사들이 이러는지. 예,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지들은 아니래. 자, 군대 가시는 예. 네. 청년 한마디 해주시죠. 야, 이 멘트는 정말 대단한 내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독점에서 맞추고 계시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BBK 파일 안 지웠다니까 왜 그러시나. 확실한 거는 말이죠. 이제 이 검사들 말이죠. 이 문제 만약에 수사된다 하더라도 조사는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최소한으로 수사되겠죠. 최소한으로. 질질 끌겠죠. 질질 끌고. 질질 끌고 언론에 등장 안 하겠죠. 네. 계속 보도 안 되고. 뭐 견책, 뭐 주의, 경고 이걸로 끝나겠죠. 사실 이거는 검찰과 PD수첩이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고 칼을 뽑아든 거죠. 네, 지난번에 검찰이 PD수첩을 쳤지 않습니까? 네. PD수첩이 참다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칼을 뽑은 겁니다. 네. 한번 쌓아보자고. 제가 보기엔 2탄, 3탄 챙챙챙 할 것 같습니다. 선물, 네. 선물. 라피자, 예, 라피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질문도 거침없이 해주시면 저는 자주 고향을 잊지 않고 계속 내려다니고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제 전화 다 옵니다. 영등포에서 무슨 민원이 있으면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고향 있는 그 분이 뭐 선배가 서울 사는데 애가 뭐 영등포서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전화합니다. 아주 절친한 경우는 제가 이거 한번 알아봐 달라 뭐 사회부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제가 다 민원 다 합니다. 저 민원이 한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제가 전화해서 영등포서에 김영사님 김영사님은 왜 매일 김영사님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철입니다. MBC. 그럼 기자인 줄 알죠. 그죠? 사장이라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국장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해서 알려주죠. 전화해보니까 이래 하는데 그거 빨리 뛰어가야겠더라. 그거 큰일이더라. 정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잖아. 그러면 절도지. 빨리 가봐.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노조 파업에 대해 몽둥이로 맞아도 노조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MBC 노조의 반응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몽둥이라고? 과장하기는 당신은 조인트면 되잖아. 2번 문호동 무임금은 당신부터 적용해야 할 듯. 3번 사장님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4번 한겨레에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김우룡에 대해선 왜 눈을 감는가? 5번 재처리가 안 될 쓰레기구만. 하나, 둘, 셋. 네. 네. 예, 아닙니다. 2번 아닙니다. 네. 4번 또 정답이에요. 문제 싹쓸이 풀린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맞춰 어떻게 해 찍은 대로. 이분이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네. 이분이 김우룡 네. 전 이사장이 예. 큰 집에 예. 끌려가가지고 조인트를 까이고 나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좌파 7-80%가 정리됐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김재철 MBC 현 사장이 사실이 아니다. 고소하겠다. 네. 김우룡 씨를 발끈 네. 해놓고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가도록. 네.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고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거나 사실이어서 고소를 못하거나 고소를 하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 고소하는 법 알아요. 한겨레 신문에다가는 네.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집 나간 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정정 보도는 요청하는 방법을 아는데 네. 고소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혹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발끈한 것은 연기였다. 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저는 뭐 고소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예. 바빠가지고. 네. MBC 노조 파업이 발생하게 된 촉발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황희만 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보도본부장이 이제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엄기영 사장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 못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우룡 이사장이 그래도 황희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기영 사장이 여기에 격분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자 이제 노조가 들고 일어났죠. 그랬더니 김재철 사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황희만이는 보도본부장 안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함을 뺏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노조가 그 점을 인정하고 일단 김재철 사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부사장으로 임명해버린 겁니다. 황희만 씨를.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노조하고의 어떤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나는 보도본부장을 안 시킨다고 그랬지. 부사장 안 시킨다는 말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철 사장을 사기꾼으로 이제 규정하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자, 그럼 선물 받으시고. 네. 네. 너무 추워요 지금. 고광원 사장님 이렇게 태만합니다. 네. 혼자서 빨리 끝내려고 이러고 있어요. 예, 저기 막 그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YTN과 MBN에도 좋은 기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내보내고 그 사람들 스카우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협박인 거죠, 협박. 이 도대체 이게 사장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자 선물. 티. 예. 티입니다. 리슈 티.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보여주시죠. 네. 5번 문제입니다. 요즘 그 KBS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게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잘못 말하면은 담당 PD들은 좋아하는데 다른 PD들이 상당히 싫어해서 말을 좀 가늠하십니다만은 지금 오락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개그 콘서트 좋아해요. 네. 그 전에 그 분장실 강 선생님이 참 재밌었는데 그 분장 기술도 새롭고 내용도 재밌고 요즘은 그게 폐지가 돼갖고 안 보이고 가장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 찝찝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무엇일까요? 1번 특보 사장들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2번 괜히 이명박 찍었어. 나 어떡해. 3번 니깐 미필들이 뭘 알아? 4번 이명박 정부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5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나, 둘, 셋. 서씨. 네. 5번. 정답이. 이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예. 원래 이 1%만 위하는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예. 한선조 씨가 저 예전에 살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금은 또 기흥구로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는 국회의원들마다 다 진상들입니다. 한성교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얼마 전에 브로셔를 보내왔는데 1년 의정 보고서를 냈는데 뭐냐면은 자신의 올해 가장 큰 업적 사형 집행 촉구. 사형 집행 이런 반대 아니고. 이런 촉구. 덜 떨어진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 지역구입니다. 쪽팔려서 죽겠어요. 예. 자, 이 정말 이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이 유치함의 극치를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코미디 프로 갖고 시비 거는 거. 이거 진짜 쓰레기거든요.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말이죠. 텔레비전 쇼에서 피카소 얘기를 했어요. 저 그림 피카소 같구만. 피카소 작품 같구만. 이랬다가 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공산당원인 줄 몰랐어요. 예, 곽규석 씨는. 근데 끌려가가지고 아주 작살이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이렇게 코미디언들을 갖고 말이죠. 특히 예능인, 연예인 갖고 이렇게 시비 걸고 괴롭히는 이런 정권은 아마 박정희 정권 이후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닮은 게 아니라 박정희를 닮아가고 있는 미필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추워요. 그리고. 예. 정말로 점점 추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김영민 씨의 몸도 점점 움츠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환선주 의원이 말이죠. 딱 한마디만 더. 그 김인규 사장의 취임 이후에도 그 대사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인기 있냐면 이 말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 말이 퍼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등을 한 사람밖에 없고 전 국민 1등 할 수 있나요? 나머지 99명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등 지상주의고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쳐주고 모두가 1등을 최고로 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나머지 99명은 죽이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1%만 위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와 당하니까 웃는 거란 말이죠. 못 웃는 사람들은 찔리니까 못 웃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거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가 지금 뭐 거의 완전히 관영방송화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일부 이견을 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뉴스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인물 사진이 나갔는데 인물 사진에 이 지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원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니 어떻게 각하 사진에 지문이 묻을 수가 있느냐 라면서
조졌다는 PD들. 그럼 뭐가 묻어야 돼? 똥 같은 게 묻어야 되나? 게다가 또 저기 북한에서 이 경의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뭐 이렇게 이제 막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때 뉴스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보도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겠죠.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상당 부분 돌아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예. 그걸 보고 있으려니. 이 미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퀴즈 문제 내기 전에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자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메모광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봉은사 사정은 신경 쓰지 점점점 이렇게 언급을 적었는데 신경 쓰지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였습니다.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마포에 사시는 박모 씨입니다. 봉은사 문제 신경 쓰지 않는다면 4대강 삽질도 반드시 기피하겠다. 더 이상 거짓말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더 겁날 텐데. 이거 쓰고 보니까 일부 일간지 일면 논조 같아서 원. 예. 너무 기네요. 네. 너무 춥습니다. 오늘따라. 네, 그분 탈락시켜주세요. 예. 다시 탈락시켜주세요. 예. 너무 추워요. 예. 네. 너무 추워가지고 문장도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포 이 원고에는 마포에 사시는 박모 씨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안 보내셔도 돼요. 예.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예. 그런 겨를이 없어요 지금. 자, 일단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대통령 하야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다가 대학생들이 붙잡혀갔습니다. 하야 대신 넣고 싶은 단어를 하나 적어주세요. 저희가 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팀.한이.co.kr/ 그리고 CCTV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원고도 보실 수 있고 또 방송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지 또 간략하게 또 이렇게 브리핑해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4대강 특집 1부는 사실은 4대강을 보여드리는 정도에서 예. 일부를 마치는데 예. 다음 주 이어지는 2부는 예. 이 실력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며 이 4대강 현장을 고발하는 환경운동원 그분들을 모시고 네. 4대강만을 주제로 한 예. 2부 특집을 다음 주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마지막 정답자 선물을 안 드렸어요. 너무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다 주세요. 네. 다. 알아서 가져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예. 다 드리세요. 이 시청자 퀴즈 정답은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소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 어떤 정답을 맞추시는지 잘 몰라요. 네. 다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퀴즈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던 네, 군대를 가시는 네. 편집해. 힘들게 왔는데 네. 따뜻한 물도 없고 다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돼 집에. 예.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정말로 4대강 특집입니다. 1부는 4대강에서 하는 특집이었고요. 2부는 4대강을 주제로 한 특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